중고차 시장 속에 오늘날 미국의 어느 중고차 매장에 가보더라도 맨 뒷줄에 주차되어 먼지가 쌓인 차에 방치되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 이미 두 번이나 가격이 인하된 차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같은 매장에서는 70만 마일을 주행한 40,000달러짜리 2021년형 F150을 차지하기 위해 구매자들이 줄을 서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저는 23년 경력의 정비사로서 단언컨대 맨 뒷줄에서 외면받는 그 트럭들은 저 새로운 F150들이 캠페이저, 챔페이저. 고장과 10단 변속기 파손으로 폐차장에 갈 때도 여전히 도로를 달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 차들은 고물차가 아닙니다. 가격 대비 쓸만하다는 식의 변명거리도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조사들이 터보차저, 직분사 엔진, 그리고 90천원 마일이면 고장나는 10단 자동 변속기에 집착하기 전에 설계된 픽업 트럭들입니다. 오늘 저는 현재 아무도 사지 않는 저렴한 픽업 트럭 5대를 꼽아보려 합니다. 이 트럭들은 모두 전 시장에서 갓 나온 새 트럭보다 더 오래 갈 것입니다. 가장 좋은 트럭은 1위로 남겨두겠습니다. 제 전문가적 소견으로 이 픽업 트럭은 전체 중고차 시장에서 가장 저평가된 트럭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탑1 마스다 B 시리즈, 맞다 B 시리즈. 숨겨진 쌍둥이 5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존재조차 모르며 아는 사람들도 부품을 구하기 힘든 이상한 일본 수입차일 것이라고 지레짐작하는 트럭입니다. 두 가지 모두 틀렸습니다. 1994년부터 2009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된 마스다 B 시리즈는 기계적으로 라디에이터 그릴만 다른 포드 레인저입니다. 동일한 셰시, 동일한 엔진, 동일한 변속기를 사용하며 전국 어느 자동차 부품점에서도 똑같은 부품을 구할 수 있습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테일게이트에 붙은 엠블럼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엠블럼 때문에 같은 매장 바로 옆에 있는 동일한 레인저보다 수천 달러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지난 봄에 한 고객이 있었습니다. 조경 사업을 시작하려는 젊은 청년이었는데 주머니에 4,500달러를 들고 와서 정말 믿을 수 있는 트럭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4,200달러에 올라온 140,000 마일 주행에 2008년형 마스다 B 시즈맨백을 보라고 권했습니다. 같은 딜러가 138,000 마일을 주행한 2008년형 포드 레인저를 65,800달러에 팔고 있었습니다. 같은 트럭입니다. 미네소타주 트윈시티의 동일한 조립 라인에서 만들어진 말 그대로 똑같은 트럭입니다. 그는 마스다를 구입하여 2,600달러를 절약했고 이 트럭은 오일 교환과 브레이크 패드 교체 외에는 단 한 번의 수리도 없이 14개월째 그의 사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후드 아래에 있습니다. 2001년부터 이 모델들에 탑재된 2.3mm 듀라텍 4기통 엔진은 포드가 생산한 엔진 중 가장 지루할 정도로 고장이 없고 신뢰할 수 있는 엔진 중 하나입니다. 타이밍 벨트가 아닌 타이밍 체인을 사용하며 터보차저도 없고 직분사 엔진의 카본 찌꺼기 문제도 없으며 그저 묵묵히 작동하는 포트 연료 분사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저는 이 엔진들이 5,000마일마다 오일만 교환해 주었는데도 순정 내부 부품 그대로 280,000마일까지 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뒤에 장착된 5단 수동 변속기는 사실상 파손이 불가능할 정도이며 5단 자동 변속기 역시 60,000마일마다 오일을 교환해 주었다면 매우 튼튼합니다. 현재 157마일 미만의 상태가 좋은 B 시리즈의 평균 가격은 4,000달러에서 7,000유로 900달러 사이입니다. 이를 6,500달러에서 10,000달러 사이인 동급 레인저와 비교해 보십시오. 순전히 브랜드에 대한 무지 때문에 똑같은 차량을 수천 달러나 더 저렴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차량을 점검할 때는 뒷바퀴 뒤쪽 셰시에 녹이 슬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트럭들은 러스트 벨트에서 험하게 굴려졌을 수 있으며 샤시 뒷부분이 부식될 수 있습니다. 라디에이터 서포트와 프론트 컨트롤 AM 부싱도 흔하게 마모되는 부품이므로 확인하십시오. 이 부분들이 괜찮다면 승용 잔디깎기 가격으로 25년 된 훌륭한 트럭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TOF2 더치 다코타. 중간급의 선택 4위는 다치가 2011년에 생산을 중단한 트럭으로 시장은 이를 결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다치 다코타는 중간급 트럭이었습니다. 레인저보다는 크고 F150보다는 작으며
크라이슬러가 내구성에 진심으로 신경 쓰던 시절에 설계한 엔진으로 구동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3.7L 매그넘 막눔 V성유와 4.7L 파워텍 V1 엔진입니다. 몇 달 전 한 도급업자가 4.7L V1 엔진이 장착된 자신의 2007년형 다코타를 제게 가져왔습니다. 그는 3년 전 110천 마일을 주행한 이 차를 6,800달러에 구입했습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137천 마일이었고 장거리 여행을 떠나기 전에 점검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트럭 전체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서스펜션은 탄탄했고 셰시는 깨끗했으며 8개 실린더 모두 압축비가 규격 내에 있었습니다. 순정 변속기는 마치 3실천 마일밖에 안 탄 것처럼 부드럽게 변속되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캘리포니아까지 걱정 없이 다녀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했고 이 트럭은 지금도 잘 달리고 있습니다. 4007L 파워텍 V8 엔진은 평판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데 1999년부터 2003년까지의 초기 버전은 차주가 냉각수 교환을 소홀히 할 경우 밸브 시트 문제와 과열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08년부터 크라이슬러는 개선된 실린더 헤드, 향상된 냉각 시스템, 가변 밸브 타이밍을 적용하여 엔진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이 2세대 4.7 엔진은 하프톤 급 트럭에 탑재된 V8 엔진 중 가장 저평가된 엔진 중 하나입니다. 300마력의 출력을 내고 7,000파운드를 견인할 수 있으며 일반 휘발유로도 잘 달립니다. 주행거리가 적당한 4.7 엔진 탑재 2,000mph 2011년형 다코타의 현재 가격은 6,000달러에서 10,000달러 사이입니다. 실린더 헤드에서 점화 플러그가 튕겨나가는 것으로 악명 높은 513 트리톤 엔진을 장착한 같은 연식의 포드 F1 도십은 4,000달러나 더 비싸며 구입 후 첫 해의 수리비로만 2,000달러가 깨질 것입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저는 매달 5,004 트리톤 엔진에서 부러진 점화 플러그를 빼내고 있습니다. 다코타의 점검 포인트는 간단합니다. 어퍼볼 조인트는 120시간마일 즈음에 마모되며 교체 비용이 약 400달러 정도 들기 때문에 꼭 확인하십시오. 다코타 차주들은 리어 디퍼렌셜 오일을 거의 교환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도 점검하십시오. 엔진 상단에서 틱틱거리는 소리가 나는지 들어보십시오. 작은 소리는 정상적인 밸브 트레인 소음입니다. 하지만 큰 소리가 난다면 이전 차주가 오일이 부족한 상태로 주행했다는 뜻이므로 구매를 피해야 합니다. 터브서 쉐보르 섹베워 쉐비 Schen 든든한 일꾼 3위에 오른 트럭은 1990년대와 2000년대 미국 소규모 비즈니스의 절반을 일궈낸 주역입니다. 바로 쉐보레 세븐이며 특히 4.3L 보텍 V6 엔진을 탑재한 1994년부터 2004년 모델입니다. 4.3 보텍은 본질적으로 쉐보레 스몰 블록 V8 엔진에서 실린더 2개를 잘라낸 것입니다. 동일한 엔지니어링, 동일한 부품 철학, 제너럴 모터스의 전설적인 스몰 블록과 동일합니다. 60년 이상 입증된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제 집 진입로에도 한 대가 주차되어 있습니다. 4.3L 보텍 V6 엔진, 5단 수동 변속기, 2륜 구동을 갖춘 1999년형 S10 Extended Cab입니다. 저는 11년 전 주행거리 190루시 6,000마일인 이 차를 2,800달러에 샀습니다. 오늘날 주행거리는 211,000마일입니다. 11년 동안의 총 수리 내역은 198,000마일에서 연료 펌프 교체, 221마일에서 스타터 교체, 그리고 작년에 점화 플러그와 배선 세트를 교체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게 다입니다. 저는 이 차를 부품 운반, 가전제품 수거, 쓰레기장 갈 때 사용합니다. 날씨에 상관없이 매일 아침 시동이 걸립니다. 이 세대의 4.3L 보텍은 190마력을 내는데 트럭의 무게가 약 3,400파운드라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는 그리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평 없이 5,000엔 D500파운드를 견인하며 고속도로 연비는 갤런당 18-20마일에 달합니다. 5단 수동 변속기와 4.16이 자동 변속기 모두 정비사들에게 아주 친숙합니다. 부품은 어디에나 있고 수리비도 저렴합니다. 미국 내 어느 정비소에서든 4.16를 오버홀하여 장착하는 비용은 약 1,800달러로 최신 포드 CMR80 변속기의 단 1회 수리 비용보다 저렴합니다. 4.3 엔진을 탑재한 상태
좋은 이륜구동 S형의 현재 시장 가격은 3,000원 2,500달러에서 7,000달러 사이입니다. 4륜 구동 버전은 5,000달러에서 9,000달러 사이에 판매됩니다. 비교를 위해 말씀드리자면 3.4V 엔진을 장착한 비슷한 연식의 토요타 타코마는 타코마가 가진 컬트적인 인기 때문에 상태와 무관하게 12,000달러에서 18,000달러 사이에 거래됩니다. 기계적으로 볼 때 4.3 엔진을 장착한 S침도 그에 못지않게 오래갈 것입니다. 이 차를 찾을 때 유일하게 걱정해야 할 부분은 녹입니다. 캡 모서리, 로커 패널, 캡 뒤쪽에 셰시 레일을 점검하십시오. 이 부분들이 튼튼하다면 파워트레인은 차체보다 더 오래 버틸 것입니다. 흡기 매니폴드 게스킷도 확인하십시오. 당시 4.3 엔진에는 플라스틱 흡기 게스킷이 사용되었는데 150천 마일 즈음의 냉각수가 셀 수 있습니다. 이는 400달러짜리 수리이며 잘 알려진 문제이므로 아직 수리되지 않았다면 이 점을 고려하십시오. Top 4 포드 레인저 Ford Ranger. 전문가의 추천 제 경력을 통틀어 초보 구매자들에게 다른 어떤 차량보다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추천했던 트럭입니다. 바로 1998년부터 2021년까지 생산된 포드 레인저입니다. 이 차는 듀얼셀 듀라텍 4기통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마스다 B 시리즈와 본질적으로 같은 트럭이기 때문에 동일한 엔진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레인저가 독자적인 순위를 차지한 이유는 매물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본형 수동 변속기 모델은 심각할 정도로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지난 겨울 한 젊은 여성이 조언을 구하러 제 정비소에 왔습니다. 그녀는 간호학과 학생이었고 돈이 없었으며 왕복 40마일 거리의 임상 실습을 다닐 차가 필요했고 가진 돈은 1,000원 달러뿐이었습니다. 모두가 그녀에게 혼다 시빅이의 혼다 시빅을 사라고 했습니다. 저는 레인저를 사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미친 사람 보듯 쳐다보았습니다. 2주 후 그녀는 2.3 4기통 엔진, 5단 수동 변속기, 2륜 구동을 갖추고 118,000원 마일을 주행한 2009년형 포드 레인저 엑셀 레귤러 캡을 4,400달러에 사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그 이후로 31,000원 마일을 주행했습니다. 총 수리 내역, 오일 교환 1회, 오타가 아닙니다. 1년 동안 운전하면서 오일 교환 한 번이 전부였습니다. 이 트럭은 그저 묵묵히 달릴 뿐입니다. 2.3M 듀라텍은 포드 포커스, 포드 포커스, 마스다 3 마다 3, 심지어 일부 포드 퓨전, 포드 퓨전 모델에 사용된 엔진과 기계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133 매력으로 출력이 약해 보이지만 고속도로 연비가 갤런당 27마일에 달해 대부분의 최신 크로스오버 차량보다 낮습니다. 타이밍 벨트가 아닌 타이밍 체인을 사용합니다. 포트 연료 분사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터보도 없고 고장나는 가변 캠페이저도 없으며 직분사로 인한 카본 축적도 없습니다. 이 엔진은 포드 엔지니어들이 리터당 출력이라는 마케팅 슬라이드보다 내구성으로 평가받던 시절에 설계되었습니다. 2003M 엔진과 수동 변속기를 장착한 상태, 좋은 2000콜리고 2021년형 레인저 엑스L의 현재 시장 가격은 주행거리와 지역에 따라 5,000달러에서 9,000달러 사이입니다. 4기통 수동 변속기 모델이 가장 저렴한 이유는 이제 아무도 수동 변속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동 변속기 모델을 사십시오. 이 트럭들의 클러치는 반클러치를 남용하지 않는다면 200,000원 마일까지 지속되며 결국 수명이 다해 교체하더라도 어느 독립정비소에서든 600달러에서 800달러 사이면 충분합니다. 점검 우선순위, 리어 쉐클 마운트와 스페어 타이어, 캐리어 주변 샤이시에 녹이 슬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초기 이둔름 3 듀라텍 엔진 중 일부는 텐셔너 문제가 있어 리콜을 통해 수정되었으므로 냉간 시동 시 타이밍 체인 텐셔너에서 틱틱거리는 소리가 나는지 확인하십시오. 리콜 수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를 증명하는 정비 기록이 있다면 300,000점 마일은 거뜬히 달릴 수 있는 트럭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터피 아프 닛산 프론티어, 닛산 프론티어. 논란의 여지가 없는 제왕자, 여기 대망의 1위입니다.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생산된 2세대 닛산 프론티어. 그 중에서도 특히 VB6 VQ40D 엔진을 탑재한 모델입니다. 만약 제가 앞으로 15년 동안 탈 차가 필요하고 수리비에 절대적으로 최소한의 비용만 쓰고 싶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살 트럭입니다. 닛산이 14년 동안 거의 광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트럭이 존재하는지조차 모릅니다. 자동차 업계의 다른 회사들이 복잡성을 추구하는 동안 그들은 그저 매년 똑같은 것을 계속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이 트럭이 훌륭한 이유입니다. 제 단골 고객 중 한 명인 은퇴자는 4년 전 78천 마일을 주행한 4.0리어 비실드 엔진의 2014년형 프론티어 SV를 시선 500달러에 구입했습니다. 현재 주행 거리는 162 마일입니다. 4년 동안 총 수리 내역은 브레이크 세트 교체, 연 2회 엔진 오일 교환, 그리고 배터리 교체가 전부였습니다. 그는 매년 여름 이 트럭으로 4,000파운드의 캠핑 트레일러를 견인하여 플로리다에서 메인주까지 왕복합니다. 이 트럭은 단 한 번도 그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이 차는 정말 믿을 수 있습니다. VVQ 40D는 전설적인 엔진입니다. 닛산 350Z, 패스파인더, 패스파인더, 엑스테라, 인피니티 FX35에 탑재된 것과 동일한 V6 엔진 제품군입니다. 260을 매력과 280인 리비 FT와의 토크를 발휘하는 4변진 자연 흡기 V6 엔진입니다. 터보도 없고 직분사도 없으며 실린더 비활성화나 가변 배기량 같은 쓸데없는 기능도 없습니다. 타이밍 체인, 포트 연료 분사 방식, 그리고 계획적 구식화에 대한 지시를 전혀 받지 않은 것이 분명한 닛산 엔지니어들이 설계한 알루미늄 블록이 적용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출고 당시의 내부 부품을 그대로 유지한 채 300천전 마일을 넘긴 PQ-와식 엔진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제 고객 중 한 명은 331천 마일을 주행한 2007년형 프론티어를 소유하고 있는데 원래의 엔진과 변속기로 여전히 강력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타이밍 체인의 역할이 큽니다. VQ40과 결합된 5단 자동 변속기 역시 그 성능이 입증되었습니다. 가장 최신식 장치도 아니고 연비가 가장 좋은 것도 아니지만 변속이 부드럽고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60핀천 마일마다 변속기 오일만 교환해주면 트럭 자체보다 더 오래 버틸 것입니다. 현재 시장 가격을 보면 정말 어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80천 100천 마일을 주행한 4,000엔겔 V6 엔진의 2018인 2026년형 닛산 프론티어 SV는 14,000달러에서 16,000달러 사이에 판매됩니다. 같은 연식의 4.0L V6 엔진을 장착한 토요타 타코마 토요타 타초마는 24,000달러에서 32,000달러 사이에 판매됩니다. 비슷한 신뢰성을 가진 두 트럭 사이에 무려 10,000달러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타코마는 중고차 시장에서 열광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만 프론티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격 차이의 유일한 이유입니다. 제 정비소에서 기계적으로 볼 때 저는 이 둘을 동급으로 봅니다. 프론티어를 점검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10년 모델은 라디에이터 내부에 균열이 생겨 쿨러 라인을 통해 냉각수와 변속기 오일이 섞이면서 변속기를 망가뜨리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이른바 죽음의 딸기 밀크쉐이크라고 부릅니다. 2017년에 닛산은 개선된 라디에이터를 출시했으며 문제가 되었던 대부분의 트럭은 현재 수리되었거나 폐차되었습니다. 하지만 변속기 오일을 꼭 확인하십시오. 만약 분홍색이거나 우유 빛깔이거나 갈색이라면 즉시 피하십시오. 깨끗한 붉은색이라면 안심하셔도 됩니다. 또한 후면에 판스프링의 리프 스프링 아너도 점검하십시오. 과도하게 사용하면 주저앉을 수 있으며 교체 비용은 한쪽당 약 6,200달러입니다. 누가 프론티어를 사야 할까요? 앞으로 10년 동안 최소한의 문제로 제 역할을 다할 진정한 중형 트럭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도요타 배지를 소유하는 특권을 위해 타코마 프리미엄을 지불하는 데 지친 사람입니다. 트럭에 한 번 돈을 쓰고 6개월마다 정비소를 다시 찾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결론 및 최종 조언자 여기까지입니다. 시장에서 완전히 잊혀졌지만 미국의 어느 전시장에 있는 새 트럭보다 더 오래갈 5대의 픽업 트럭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마스다 B 시리즈, 마다 B 시리즈, 다치 다코타, 다즈 다코타, 쉐보레 세션, 쉐비 에션, 포드 레인저 2.3, 포드 레인저 5.3, 그리고 이 목록의 제왕이자 방탄에 가까운 내구성을 자랑하는 VQ-50 엔진의 닛산 프론티어입니다. 이 트럭들 중 어느 것도 이웃에게 깊은 인상을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열선 스티어링 휠이나 12인치 터치스크린을 갖춘 모델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트럭들이 가진 것은 현대 트럭 산업이 만드는 법을 완전히 잊어버린 것,
바로 오래 지속되는 단순함입니다. 다음에 딜러가 3년 보증과 고급 휘발유가 필요한 터보차저 엔진을 장착한 5천 달러짜리 픽업 트럭을 팔려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지 아실 겁니다. 매장 뒤편으로 걸어가서 대신 이 잊혀진 트럭 중 하나를 찾으십시오. 23년 동안 렌치를 다루며 배운 것이 하나 있다면 시장이 외면하는 트럭이 대개 여러분이 사야 할 트럭이라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운전하고 트럭을 잘 관리하십시오. 그러면 트럭도 여러분을 잘 지켜줄 것입니다. 행동 촉구, 이러한 기계적 사실들이 중고차 매장 구석에 방치된 차량을 보는 여러분의 시각을 바꾸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누군가는 묻어두고 싶어 할지도 모르는 신뢰성에 대한 진짜 이야기를 파헤칩니다. 여러분의 기계적 미래에 투자하십시오. 다음 보물이 곧 공개됩니다.